2단원 본문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Even though many people know that these analogies are not based on science, the expressions do not easily disappear in the language.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죠. although나 though 그냥 이분을 뺀 thoug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Many people know that these analogies are not based on science. 여기까지 해가지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뭘 알지만 이냐면 이 분석들이 이 비유들이 these analogies are not based on science. 비동사 based on, be based on 자체가 수거죠.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입니다. 사람들이 뭘 아는 거냐면요. 이 analogy, 이 비유들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기 나시부터 쓰니까요. 과거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지만 the expressions do not easily disappear in the language. 이 표현들은 쉽게 언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요 disappear이라는 단어는요. 사라지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못하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형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다음 갈게요. In fact, partly due to these expressions, some people still hold the belief that crocodiles whip and bees always fly straight to their destination. 사실 partly 약간 부분적으로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이 표현들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표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표현들 때문에, because도 뭐뭐이기 때문에고, 얘도 뭐뭐이기 때문에, 사실 뜻은 둘이 똑같다고 봐야 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뜻은 똑같은데, 둘이 왜 다르냐면요. because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써야 됩니다. due to는요, because of랑 똑같아요. 둘이 바꿨을 수 있는 거죠. because of는요, 뒤에 명사만 씁니다. 여기 봐볼게요. 요 뒤에, 그러니까 얘네 둘을 구별하는 건 요 뒤에 있는 말로 구별을 하는 건데, these expressions, 이 표현들이라고 해서 주어, 그러니까 명사만 있고 주어 동사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이 문장에는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쓰지 못하고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Some people still hold the belief.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 hold가 잡다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있다는 게 믿음을 아직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사실은 이 표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입니다. 스틸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요 대스는 우리가 동격의 대시라고 해요. 그렇죠? crocodiles, 동격의 대스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는 일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랑 똑같습니다. 그 that 뒤에 있는 문장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문장 전체가 belief라는 말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belief를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악어들이 운다라는 믿음, 그리고 벌들이 항상 그들의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난다는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 동격의 대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belief that he is honest.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면요. 요게 동격의 대시고요. 요 뒤에 있는 말이 얘를 꾸며주는 말인 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가 정직하다라는 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봐볼게요. 그러면 진짜 문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크로코다일이 운다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악어들이 운다는 믿음. 그리고요. 또 무슨 믿음이냐면요. and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런 믿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벌들이 항상 그들의 목적지로 똑바로 난다는 믿음을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metimes the meaning of analogies may not be obvious. 때때로 그 비유의
의미는 여기까지가 주어져. May not be obvious.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may는요 뭐뭐 했을지 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죠. 할지 모른다니까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우리가 비동사는 이제 일형식 또는 이형식 동사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문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요. 이형식 동사면은 뒤에 보어가 와야 되고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쓸 수 있습니다. 부사는 단독으로는 절대 못 써요. 보어 자리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부사는 안 됩니다. 여긴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For instance,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parades, white elephant or black sheep? 예를 들어서요. What comes to mind? 뭐가 떠오르나요? What comes to mind 자체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가 떠오르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요 what 자체가 주어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 단수로 해야 됩니다. 단수요. 그쵸? 뭐가 떠오르나요? When you hear the parades. 이 parades는 구라는 뜻인데요. 구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애플이라고 이렇게 딸랑 이거 한 개 써 있으면 얘는 단어잖아요. 그쵸? 애플이라는 단어. 근데 red, apple 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단어 한 개는 아니고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요거 합쳐진 빨간 사과라는 말 하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구라고 합니다. 그쵸? 단어 여러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하나의 말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걸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이런 구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돼요. 화이트 엘레펀트, 하얀 코끼리나 블랙쉽이라는 구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됩니다. For instance는 for example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Most people hearing these words for the first time cannot correctly guess their meanings.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에서 항상 컴마하고 컴마 사이에서는요. 얘네들은 없는 셈 치고 일단 해석 먼저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cannot correctly guess. 이건 correctly는 정확하게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추측한다는데 cannot이 붙었으니까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다. Their meanings. 그들의 의미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들어간 거 이제 해석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그것들의 의미를 추측할 수 없는데 뭐에 이제 요거는 그냥 요거를 꾸며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삽입해서 더 그 해석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이라는 말은 그냥 수거죠. 생전 처음으로 뭐 이런 말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으로 이 구를 들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구문은 해석이 딱 요렇게만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접속사랑 주어를 생략해가지고 만든 접속사랑 주어를 생략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들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접속사들 몇 개들을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서 해석을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if라는 우리가 if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죠. if라는 접속사를 끼워 넣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뜻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략된 접속사가 if였구나라고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두를 생전 처음으로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측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됐죠? The expression white elephant comes from Thailand. 화이트 엘레펀트라는 표현은요. 태국에서 왔습니다. 컴스라는 거는 문장의 주어를 찾아가지고 주어의 수를 판단하라는 거죠. 이 주어의 수는 뭘 보고 뭐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요. 얘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expression이 최종 주어예요. 화이트 엘레펀트라는 표현이니까 단수니까 comes 쓰면 됩니다. Long ago in Thailand, white elephants were very rare. 아주 오래전 태국에서는요. 화이트 엘레펀트가 엄청 귀했었습니다. 일단은 R을 쓸래, were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는 현재 시제로 쓸 거니 과거 시제로 쓸 거니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쉬워요. 그 문장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문장 안에 이 전체 문장 안에 이 문장이 일어나는 사건의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떡하니 써있죠. 롱롱하고 아주 옛날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법이죠. 다음 very rare. 여기가 비동사죠. 아까도 말했지만 비동사,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라는 거는요. 이것도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주어, 동사, 보어를 쓰는 게 이형식이에요. 그럼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사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rarely는 안 되고 rare를 써요. 그리고 rarely는 살짝 부정부사라고 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부사로 우리가 씁니다. 애초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Whenever one was found, it was given to the king.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Whenever one found. 얘를 쓰면은요, find라는 단어를 능동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find는 찾다죠. 한 명이 찾을 때마다 라는 문장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찾을 때마다 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그 코끼리 한 마리가 발견될 때마다, 찾아질 때마다 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수동태가 필요하죠, 지금. 그리고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찾을 때마다 그것은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요거 사형식의 수동태거든요. 사형식 수동태는 빠르게 한번 하는 방법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형식은요. 형식 이렇게 쓰죠. 주어, 동사, 간목,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씁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보통 다 외워도 간목이 뭐가 들어가니, 직목이 뭐가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게 들어갑니다. 보통 100%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받는 사람이 될 테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명사가 보통 여기 들어가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보통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보통은 사물명사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보통이라는 겁니다.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간접 목적어에는 사람이 들어간다,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이 들어간다라고 외우는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외우면 조금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해석으로 외우는 게 더 낫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뭐뭐에게라는 말로 쓸 때 쓰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해석되는 말을 쓰는 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물을 줬다. 라는 말을 영작을 해보면요. 주어가 나죠. 그러니까 I.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항상 한국말을 영작을 할 때는요. 맨 뒤로 가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주었다. 주다. give죠. give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쓰는 순서가 일단은 제일 먼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먼저 써야 되니까 그라는 말을 먼저 써야겠네요. I gave h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자리는 목적격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다음에 뭐뭐를이라는 해석되는 애를 뒤에다가 쓰는 겁니다. I gave him a present라고 하면은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잠깐 봐보면은 지금 수동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고요. 수동태를 잠깐 봐보면 수동태는요. 그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 문장의 목적어였던 애를 주어로 바꿔서 쓰는 게 우리가 수동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형식은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게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입니다. 그쵸?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동태 문장도 2개가 나와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 하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2개의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해볼 텐데 봅시다. 이 상태에서는요. 사형식 문장 요 상태에서는 힘만 주어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얘가 주어로 나오면 다 주격이니까 he로 바뀌겠죠? he. 동사 바꿔야 되죠. 수동태형으로요.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이미 썼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말들을 이제 쭉 쓰는 겁니다. given a present.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나가죠. by me로 바뀌는 거죠. 이게 수동태였어요. 이 상태에서는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문장에서 present도 사실은 주어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곧바로 수동태로 만드는 거는 조금 헷갈립니다. 조금 헷갈리고 틀릴 가능성도 높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수동태로 바꾸지 말고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일단은 얘네 둘이 자리를 먼저 바꿔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 이렇게 내 맘대로 바꾸면 되냐라고 하면은 안 되죠. 당연하게도 영어가 정해놓은 순서 4형식 순서는 이겁니다. 내 맘대로 바꿨으면 안 돼요. 영어는 위치가 의미를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한국말이랑 정말 다르죠. 순서도 내 맘대로, 생략도 내 맘대로 하는 한국말이랑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위치를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바꿨으면 뭔가 바꿨다는 저기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여기 둘이 자리를 바꾸면은요, 요 자리에 그 간접 목적어였던 애 앞자리에 전치사가 붙어요. 그쵸?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꿀 때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수동태 바꾸는 거예요. 항상 수동태는요, 바꿀 때, 4형식은 바꿀 때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애들만 주어로 뺀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편해요. 그쵸?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 present was given 하고 이거 썼고 이거 썼죠. 그리고 항상 남는 말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힘만 쓸 게 아니라 여기에 앞에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to 힘이 붙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또 by me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I gave him a present라는 4형식 문장은요. 수동태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봐볼게요. 다시. 일단 이 문장은요. 애초부터 그냥 틀려버렸어요. give 다음에 to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가 있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I gave it 그것은이죠. 지금 이 원은요. 코끼리예요. 그리고 그 코끼리 계속 그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줬다가 아니라 코끼리는 주어졌다죠. 코끼리를 받쳐줬다 이런 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의미상으로도 수동태가 필요하고요. 애초에 앞에 문장은 앞에 거는 지금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됐죠? 다음 할게요. The king would then give it as a royal gift to someone he did not like since the beautiful animal cost a fortune to take care of. 그러고 나서 would give 왕은 주곤 했었다입니다. 그 여기 would가 뜻이 그 원래 would라는 조동사는 뜻이 좀 많아요. 해석이 좀 까다로울 때도 있고요. would는 일단 요거 하나는 꼭 외우라고 합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는 내가 꼭 외우라고 해요. 요거 말고도 뜻 되게 많아요. 해석 되게 다양하게 되고요. The king would then give. 그러면은 왕은 그리고 나서 왕은 주곤 했었다입니다. 뭘 주곤 했었냐면요. 그것이죠. 아까 그 코끼리 계속 얘가 나타내는 말은 아까 그 코끼리 계속이거든요.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왕에게 바쳐졌어요. 그러고 나면 왕은 그거를 얻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타내는 말이 코끼리 한 마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it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코끼리가 여러 마리가 아니었으니까 nem이 아니에요. The king would then give it as a royal gift to someone.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수식어 처리를 해야 돼요. 왕의 선물로, 왕실의 선물로서 그것을 줬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군가에게 줬는데 어떤 누군가냐면요. He did not like. 그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Someone that he did not like. 그가 좋아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왕실의 선물로서 그것을 줘버렸습니다. since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뜻은 뭐뭐 이래로 이런 뜻도 있는데 얘 뭐뭐 때문에 because랑 똑같은 뜻으로도 자주 써요. 그럼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쉽죠?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요. because of는 뒤에 명사만 씁니다. 그럼 뒷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뒷문장 보니까 뭐 떡하니 주어 동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since를 써야 되는 거죠. because of는 쓸 수 없고요. 왜냐하면 the beautiful animals cost a fortune. cost a fortune이란 말이 그냥 돈이 많이 들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그 아름다운 동물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to take care of. 돌보는데. 돌보기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되는 거죠. 지금 뭐뭐 하기에 돌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물로 줘버린 겁니다. 그렇죠? 10번. Nobody could refuse such a present, but it could financially ruin its owner. 여기 요 문장 봐보면요.
여기까지만 일단 봐볼게요. 그냥 이 뒤에도 뭐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은 영어에만 있는 부정 표현이죠. nobody는 0명입니다. 그러니까 빵명이에요. 이 세상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0명이 could refuse. could refuse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절할 수 있었다죠. 그러니까 nobody could refuse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은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한국말에 없어요. 누가 한국말을 이렇게 씁니까? 얘는 한국말로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에만 있는 부정 표현이고요. 한국말로 바꾸면은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써 있는 거는 could refuse, couldn't refuse가 아니라 couldn't refuse가 아니라 could refuse를 써 있지만 해석은 could refuse라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이거는요 nobody거나 말거나 뒤에 이렇게 쓰는 게 의미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이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닌가요? Nobody couldn't refuse라는 말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영어는 한국말이랑 아주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한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한 문장에 부정 표현이 2개 들어가면 그건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고 봅니다. 영어는 이중부정을 비문으로 봐요. 이거 이중부정이라고 하거든요. 비문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no, 앞에 no라는 말이 하나 있었으면요. 뒤에는 not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쵸? 이중부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봐보면 refuse냐 be refused라는 그냥 능동으로 쓸 거니 수동으로 쓸 거니죠. 능동으로 쓸 건지 수동으로 쓸 건지는요.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refuse는 단어장에 거절하다라고 나옵니다. 능동으로 쓸 거면요. 거절하다 내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 쓰는 겁니다. 수동으로 쓸 거면요. 이 뜻을 뒤집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거절당하다 이런 뜻으로. 그쵸? 수동으로 쓸 거면 이 뜻으로 쓸 거란 얘기고요. 능동으로 쓸 거면 내가 단어장에서 외운 뜻 그대로 쓸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거절하다라는 뜻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능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음 such a present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such a 형명 이거 많이 합니다. 이 형용사가 지금 빠진 건데 그 어라는 관사가 있으면은 앞에 그렇게 그런 이런 말은 such로 써요. 다음 가겠습니다. Moreover, it was a serious crime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게다가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게다가 It was a serious crime. 그것은 심각한 범죄였다인데 이거 보니까 뒤에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얘는 가주어고요. 얘가 진짜 주어였죠.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mistreat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잘못 다루다라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다루다라는 뜻에 미스를 붙였으니까 잘 못 다루다 이런 말인데 얘는 정확히는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A present from the king. 왕으로부터 온 선물을 학대하는 것은 was a serious crime.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갈게요. Even riding was not allowed, so a white elephant was almost useless. 이렇게 되겠네요. 심지어 얘는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riding it,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그쵸? 주어 자리에는 여기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써요. ride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동사죠. 그럼 동사를 주어 자리에 넣고 싶으면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동명사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요. 항상 단수 취급해요. it이 단수니까 이게 단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는 얘 둘이 합친 거지만 riding it이지만 정확하게 최종 주어는 riding이에요. it은 그냥 riding에 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it에다가 수를 맞추면 안 돼요. 그쵸? riding it, 그러니까 riding이 단수이기 때문에 was가 되는 겁니다. riding was not allowed. allow는 허락하다예요. 우리가 단어를 단어장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외워야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기 위해서입니다. allow는 허락하다죠. 그것을 타는 것은 허락한다. 그것을 타는 것은 허락받는다.
정확히 not이 있으니까 그것을 타는 것을 허락 안 한다. 그것을 타는 것은 허락 안 되었다. 그쵸? 뭐가 더 맞냐면 사실 수동의 뜻으로 쓰는 게 맞죠? 능동으로 쓰면 허락하다고요. be allowed는 뜻이 허락되다로 뒤집혀요. 그쵸? 그것을 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가 더 맞는 말이죠. 허락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so a white elephant. 그래서 하얀 코끼리는요. almost useless. 거의 쓸모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most는 뭐 대부분이고요. almost는 거의입니다. 뜻이. 뭐 둘을 구별할 때요. 뜻으로 구별하는 기도 하고요. 그냥 뜻으로 구별합시다. 됐죠? 다음 the expression. 여기 오면 컴마 사이니까 여기는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the expressions turned out to be useful for describing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일단 컴마 사이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표현은 판명되었다입니다. turn out은 뭐뭐로 판명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판명되다,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인 걸로 드러나다, 뭐뭐인 걸로 밝혀지다 뭐 이런 말이에요. turn out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투부정사. turn out 투부정사.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 표현은요. to be useful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useful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useful은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용한 걸로 판명 났어요. 뭐에 유용한 걸로 판명이 났냐면요. for describing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묘사하는데 유용한 걸로 판명 났어요. 뭘 묘사하는데? 비싼데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비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ly 붙었으니까 부사 아닌가요? ly가 붙었는데 부사가 아닌 애들이 몇 개 있어요. 비싼도 거기 들어가죠. 비싼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useless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비싼데 쓸모없는 공공공물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걸로 판명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escribing을 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어요. 동사 쓰고 싶으면 ing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가보면은 위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요 절들은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영어 표현은 비싼데 쓸모없는 공공 건물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걸로 밝혀졌다 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특히 요 주어 바로 뒤에 붙어있는 걸 봐서 주어를 꾸며주는 말일 겁니다.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영국에서 소개된 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수동의 뜻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introduce는요. 소개하다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개되다라는 말로 쓰고 싶으면 수동의 형태로 써야 돼요. The expression introduced in Engla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14번 Today it is used to refer to anything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It is used. 그것은 사용되어진다. 우리는 지금 그것은 사용한다. 그거가 나타내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영어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명사가 나타내는 말이요. 그건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서 그건 사용한다가 아니라 그건 사용된다라는 말이 어울리니까 수동태 쓰면 되고요. 뭐 하는데 사용되냐면요. To refer to anything. 정확히는 얘를 이렇게 끊는 게 낫겠죠. refer to 자체가 뭐뭐를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내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예요. 뭐냐면요. anything 요 대신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w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선행사 anything이 있죠. refer to anything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무언가, 어떤 무언가냐면요. 비싸고 쓸모없는 무언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됐습니다. to someone, 누군가에게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는 뭔가를 설명하는데 나타낸다.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쓰여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파트 4는 금방 끝납니다. 네, 여기로 보겠습니다. Black sheep, like white elephants, are not common and they also mean trouble for their owners. 검은 양, 하얀 코끼리처럼
검은 양은 are not common. 그렇게 흔하지 않다. And they also mean trouble for their owners. 그들은 또한 의미한다. 문제를 의미한다. 그들의 주인에게요. 그들에게 주인에게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얘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상관없고 이 문장의 주어는 black sheep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black sheep are not common인데 sheep은요. 알아두세요. 단수도 이렇게 쓰고요. 복수도 원래 복수라는 거는 sheep이 여러 마리니까 여기 s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sheep은 복수도 똑같이 씁니다. 복수형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복수로 쓰인 겁니다. 검은 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are이 된 겁니다. The expression is from the English history of sheep farming. 그 영어 표현은요. 영국 역사로부터 왔어요. 영어 역사로부터 왔다. be from 요게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많이 쓰죠.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다라는 말이죠. 무엇의 영어 역사냐면요. 양 farming 농장이네요. 양 농장의 영어 역사에서부터 왔다. Long ago, black wool was worthless because it was almost impossible to dye. 옛날에 검은색 털은요. 검은색 울이죠. 울이라는 말 지금도 쓰죠. 검은색 울은요. was worthless.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it wa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뭐 하기에? to dye. 염색하긴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없었다. worth가 가치라는 말입니다. less라는 단어는요. 뭐뭐가 없는 이란 거예요. 아까 useless라는 단어 나왔죠. les 붙었었죠. use는 사용하다인데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란 뜻으로 썼던 거고요. 여기 worth가 가치란 뜻인데 여기 less가 붙어가지고 가치가 없는 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다음, when a black sheep was born, the owner saw it as bad luck. CASB 그냥 A를 B로 보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as가 자체가 원래 뭐뭐로서라는 뜻이었으니까. 하얀 양 한 마리가 태어나면 그 주인들은 그것을 아주 불운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까 이 블랙쉽은 복수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우리가 단수라는 걸 바로 보고 알 수 있어요. 똑같이 10이지만. 왜죠? 둘 다 S가 어떤 걸로 S가 붙고 안 붙고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대로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겁니다. 얘는 앞에 한 마리라고 이미 써줬죠. 써줬으니까 얘가 우리가 단수로 쓰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는 was로 써야 되죠. were이 아니라. 그 주인들은 그것을 bedluck으로 봤습니다. 다시요. 검은 양이 태어나면은 주인들은 그것을 아주 나쁜 운으로 봤습니다. Today, the expression black sheep refers to an odd and unpopular member of a family or a group, perhaps because the unpopular black sheep stood out in a group of white sheep. 오늘날 black sheep이라는 검은 양이라는 표현은요. 나타냅니다. 여기 S 붙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가 black sheep이 아니라 expression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냅니다. odd는 strange라는 뜻이 똑같아요. 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고 인기 없는 멤버를 나타낸다. 무엇에? 한 가족이나 한 그룹에서 이상하거나 인기 없는 member를 나타냅니다. Perhaps, 아마도, 왜냐하면 the unpopular black sheep, 아주 인기 없는 검은 양은요. stood out, stand out인데요. 이거 stand out 과거형인데 눈에 띄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블랙쉽 아주 인기 없는 검은 양이 한 그룹 하얀 양의 한 그룹에서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늘날 블랙쉽이라는 표현도 한 무리나 그룹에서 그러니까 한 무리나 가족에서 좀 이상한 멤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se interesting expressions are only a few examples of the English expression having to do with the animals. 이는 주어가 여기까지네요. 이 재밌는 영어 표현은요. 그러니까 표현은 오직 조금이란 뜻입니다. 몇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오직 조금의 예시이다. 영어 표현의 이렇게 되겠네요. 영어 표현의 아주 조금의 예시일 뿐이다. Having to do with animals. 이거 꾸며주는 말이죠. 얘는요. 동물과 관련 있는 have to do with 우리 그때 외웠죠? 뭐뭐 관련이 있다. 동물과 관련 있는 영어 표현의 조금의 예시일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Watch for others as you learn more English.
Watch for others. 다른 것들이죠. others는요. 다른 것들을 봐라. As you learn more English. 너가 더 영어를 배워가면서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Be curious about them. 이거 명령문이죠. curious는 호기심이기 때문에 호기심 있는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쓴 거죠. 되게 호기심이 있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명령문이에요. 그들의 뿌리를 찾아라. It is a fun way to learn the language. 그것은 재밌는 방법이다. 영어를 배우기에. 그쵸? 영어를 배우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